가에서는요, 아도르노가 말하는 예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에서는 아도르노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 그게 이제 가장 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는 긍정적으로 아도르노를 얘기하고 있고, 나에서는 비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는 긍정적인 시선, 나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부터 가봅시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 네 줄이 지금 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 걸 왜 만연체라고 하잖아요. 사실 문장 하나가 길면 길수록 내용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또 짧다고 해서 내용이 그 이해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또 막 뚝뚝뚝뚝 잘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뒤 연결시키기가 또 힘들기는 해. 근데 이렇게 길면 얘가 주어가 뭐였었지? 이게 주체가 뭐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이런 거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지? 잘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연체 문장은.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게 되면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산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화산업에 의해서 양산이 된다. 만들어진대. 그런데 그 대중예술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대요. 전락이라고 하는 건 굴러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아예 상품으로 굴러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윤, 돈 벌기 위한, 그치? 돈 벌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의 본질이란 이윤이 있으면 안 되나 보네요. 그죠? 어떤 뭐 상품으로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건 예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 그치? 그리고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예술이란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 대중예술이 그거를 지적한다.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예술은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게 좀 아도르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대요. 82페이지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건 창작하는 것 처음에서부터 구성에서부터 표현하는 것까지 다 표준화되어 있대.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걸까? 표준화되어 있다. 다시 얘기하면 표준화되어 있다는 건 개성이 없다. 그치? 동일화되어 있다. 일반화되어 있다. 뭐 이런 건 거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성제품,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래서 그는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규격은 얘기 안 했다.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대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표준화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상하는 감상자의 그 감상 능력까지도 다 일반화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막 힙합을 들으면 힙합을 듣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발라드를 들으면 발라드에 대한 생각,
또 그림을 보면 그림에 대한 생각, 저 그림은 좋은 그림이고 저 그림은 나쁜 그림이에요. 다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표준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되게 모순적이다. 그지? 개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걸 얘기하는데 그 개성이 똑같아진대요. 그럼 그건 개성이 아닌 건데. 그지? 그래서 여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최고죠. 그죠? 그 사회에서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이 최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마저? 개인의 정체성마저. 개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개인의 본질, 개인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근간마저도 상품, 이윤, 돈으로, 그치? 전락시키는 기제로, 어떤 심리작용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지금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일문단에서는 그거 딱 하나죠. 대중예술은 무조건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지. 이 문단으로 가시게 되면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표현한대요. 획일화된 것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반대의 개념이네. 그 반대의 개념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그렇다면 아도르노는 이 두 가지 중에 뭘 찬성하겠어요? 뭘 예술이라고 보겠어요? 비동일성을 예술로 보겠죠. 그래서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바로 아도르노의 입장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예술이란, 아도르노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는 걸 거부해야 된대. 반사. 해야 된대.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되게 정말 독특한 가치관을 갖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추하고 불쾌한 게 예술이 될까? 그지? 근데 여튼 아도르노는 그렇대요, 지금. 이런 문장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쵸? 그래서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이런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가가 직시한 바라본 세계의 어떤 본질을 그 예술을 바라보는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대. 그런데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감상자들에게 그 세계의 본질을 체험하게 해야 하는데, 그 체험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어떤 부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추한 것, 불쾌한 것, 이런 것들이 예술이 되는 거지, 무조건 사실 체험하게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다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술가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느낀 것을 형상화시켜서 보여준다고 해서
아도르노는 그게 예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게 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일단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예술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보여준다면 쇤베르크의 음악이 딱 진정한 예술이야 라고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예시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전위 예술이 음악과 같은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뭡니까? 전위 예술이 뭐예요? 전위 예술이 뭔지 뭐 설명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전위 예술 하는데 전위 예술이 뭐냐? 전위 예술은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전에 어떤 그 있었던 예술을 전부 다 거부하는 거. 거부하고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험적이고 처음 행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러한 혁신적인 그러한 걸 전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위 예술이 쇤베르크의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지금까지 동일하게 획일적인 그런 것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말은 100%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이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직접적, 간접적 이런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대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왜냐하면이 빠졌죠. 지금 인과의 관계인데 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냐면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직접 대놓고 막 저항을 하고 계몽을 하고 하는 것 자체는 다 동일화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비동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안 된다. 간접적으로 보여야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불협 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야 불쾌함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이 될까? 그치? 근데 여튼 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게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동일화는 이꼴 폭력이래요. 지금 아도르노는 그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3문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예술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뭐 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겠죠.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예술이란 어떤 것을 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부조리나 저항이나 계몽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미학이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글로 가봅시다. 나글에서는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부분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인과적인 표현들이 지금 자꾸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하는
그런 것이 예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에 아도르노의 미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그 미학을 본다면 지금까지의 예술에 대한 미학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가령 여기서도 예시가 쓰이고 있죠.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그 미학으로 보게 된다면, 읽어낸다면 이 그림은, 세잔의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여기서의 유리는 뭐예요? 동떨어짐, 그지? 멀어짐. 그래서 어디 갔냐?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과를 그린 것이 사회의 본질과, 사실 사과를 그린 게 어떤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부조리를 보여주고 저항을 하고 계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본질과 동떨어진 그냥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겠죠. 비판적으로 봐지겠죠. 그래서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하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그렇지만 그건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본 미학의 세계인 거고, 하지만 예술의 또 다른 예술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건 뭐야?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가 뭔지는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미메시스 이전까지 볼 때 우리가 문학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이 뭔지를 느끼실 수 있어요. 주관적 인상은 뭐예요? 주관적 인상은 우리가 얘기할 때 관념, 추상적인 것,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붉은색이나 회색인 색채와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건 뭐예요? 감각적이거나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 그것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어떤 관념을 겉으로 형상화시키는 작업, 그게 지금 예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게 미메시스예요. 그리고 그래서 미메시스란 바로 나오죠. 그 정의가 얘기가 됩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 여기서는 세잔이죠. 그죠? 세잔이 혹은 우리 모두 개개인이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다시 드러내주는 것, 보여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겉으로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 맞죠? 추상적인 것을 형상화시키는 것, 그치? 그래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연 설명도 나오죠?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그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세잔은 사과 한 개를 보면서 저렇게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되기까지 농부의 피땀이 얼마나 들었을 것이며 뭐 이런 걸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막 눈 오고 힘들고 막 오후에 우리 야 이렇게 춥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줌으로 하자,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노력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3월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네가 1등급이 나왔어. 와이씨, 소름 끼치지 않냐?
딱 그랬을 때 니네가 딱 그 1등급이라는 그 형상화가 되었을 때 형상화가 되었을 때 그 막 몇 개월 동안에 그 막 노고 막 하면서 막 그게 미메시스죠. 아휴 그냥 공감도 안 되고 이씨 막 씨. 알겠니? 무슨 느낌인지?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근데 아도르노는 어땠다는 거야? 놀고 있네. 이렇다는 거죠, 지금. 그게 무슨, 어쨌든, 현실에 대해서 사회를 막 이래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저항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아. 사실 아도르노나 우리가 생각하는 미메시스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봐봐.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야. 그치? 내가 마음속에 생각한 그 세계를 감상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갤러리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형상화시키는 것. 맞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뭐에 국한시키는 거야?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 잔의 그림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게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 자체는 부정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체험은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한편 여기서 한편이 그렇게까지 되게 전환이라는 느낌은 없지만 여튼 가봅시다.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죠? 되게 한편 같지 않지? 위에서는 이미 축소의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그 자신은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동일화 얘는 비동일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 동일화를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아도르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막 뭐지? 그 동일화는 폭력이야. 그러니까 비동일화가 돼야 돼. 하면서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야. 전위 예술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위 예술만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동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그 기억의 부분.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 기억이 아니라 어디 갔냐? 자신이 추구하는 니은이구나, 니은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얘기는 글쓴이의 의견인 거죠. 글쓴이의 의견으로서 전위 예술만 하자고 하는 아도르노의 의견은 결국 지가 얘기하는 것에서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소린 거야. 이해되니? 막 비동일성 얘기하면서 지가 동일화시키고 있네? 이 소린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특히 전위 예술만을 강조하고 지금 뭐라고 지금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 현대사회의 부조리만 막 강요하는 요것에서는 현실의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건 거죠. 예를 들어서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그러니까 내가 찍으려고 의도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사진기를 내가 잘못해서 딱 찍었는데 셔터를 딱 누르게 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예술작품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내가 이러한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사진에서조차도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베냐민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의 효과는 신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치? 또한 대중음악이 대중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아도르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또 반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중예술이 다 뭐 상품화로 전락되어서 돈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의 내용은 마치고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A에서 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A에서의 E는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지금 가와 나로 나누어서 지금 그 아래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글의 화제는 똑같은 거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줄이 안 그어져 있죠.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거는 써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A는 맞는 얘기고요. 서술 방식의 공통점은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공통점이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예를 제시했느냐 했을 때 가에서는 쇤베르크, 나에서는 세잔. 그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예를 제시했네요.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죠. 그러니까 맞고요. 서술 방식의 차이점에 있어서는 나눠야 되겠네요.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어떠니?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한 게 있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없었죠. 오히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개념의 변화 과정? 개념의 변화 과정 같은 게 있었나? 그치? 그래서 C는 지금 맞지 않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D를 보면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베냐민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끝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예술이라 하더라도 뭐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의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계까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 가봅시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문화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까지는 맞죠. 문화산업을 통해서 상품화가 되었죠.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무슨 소리지? 뭐가 대립적 관계를 맺는다는 거지? 그치? 말이 안 되죠 지금? 전혀? 답은 1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2번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되게 맞는 말이고,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아까 은폐한다고 했죠.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 현대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맞고요.
문화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키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면 됩니다. 6번 기역의 이유. 기역은 제가 아까 잘못 읽었던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그 이유를 추론을 했대요.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는 건 왜 부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그치?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의 그 어떤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키기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쪽의 내용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작품이 이것도 전혀 아니고요.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이것도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고요.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1, 2, 3, 4번은 전혀 내용하고 상관도 없이 그냥 만들어낸 얘기네. 그지? 그리고 5번은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맞네.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게,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면 되고요. 7번 가봅시다.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이건 무슨 의미예요?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때라는 뜻이에요. 그죠? 긍정적인 입장으로 볼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한다. 니은은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거 뭐였어? 아도르노를 비판하고 있는 거였죠? 아도르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반박한대요. 그럼 뭐여야 해요? 아도르노를 옹호해야 돼요. 아도르노 입장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옹호하는 말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내용도 연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 가봅시다.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함으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지금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옹호를 해주는 얘기 쪽과는 관련 없는 쪽 아니니? 그지? 여기서는 지금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는데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건 상관없는 쪽인 거죠. 일단 버리시고요. 전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 이건 이건 아예 옹호는 넘어서서 아도르노 입장도 아닌데, 그지?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벌써 이상한데, 그지?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옹호와도 상관도 없고 뭐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아도르노 쪽 입장은 맞긴 한데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상하죠, 그죠? 대중예술에서. 그리고 전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냐요? 아니지, 그치? 전위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그치? 5번은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예술의 본질이므로, 그러네. 전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8번 가봅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참 6문제 정도 나올 때는 꼭 나오죠. 다음은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 A와 나의 글쓴이의 관점 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첫 번째 작품 어때요? 얘는 전이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도르노 입장에서 볼 때 예술이죠. 그죠?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얘는 좋았는지 몰라도 아도르노 입장에서 볼 때는 얜 대중예술인 거겠죠? 그죠? 왜냐면은 지금 대량 복제된 거고, 그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지금 동일성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겠네요. 아도르노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다. 이것도 아도르노가 봤을 때는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담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술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떤 뭐 머리 기억의 잔상으로 남았다 쪽이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것을 생각했다 이쪽이면 미메시스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조금 내용이 애매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A, 지금 아도르노의 관점으로 보는 게 A죠.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맞죠? 그쵸? 그리고 또 같은 A 관점,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걸 결과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아도르노 입장에서 본 거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도 A 입장이네요.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맞네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틀렸죠?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직접적이 틀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아도르노는 직접적으로 되는 건 동일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 딱 하나가 틀린 거죠. 직이 간으로 바꿔야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B 입장에서는 지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죠. 첫 번째 작품에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얘의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뭐, 그치? 그리고 B에서는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9번은 엄청 쉽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얼토당토치도 않은 애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9번에 1번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